죄송해요. 늦지 않았어요. 어제 하던 거 뒷부분 마저 하고 오늘 진도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제 심리적 공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 이 심리적 공기,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 다음 심리의 공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이 어감 자체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감적 경청을 누군가에게 하면 그 자체로 그에게 엄청난 위로와 치료와 다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사실 현대로 갈수록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을까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을까요? 심리가 훨씬 많겠죠. 심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자꾸 이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한 반에 있었던 학생 수 이런 거 생각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10명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5명, 20명, 저 30명 넘어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반도 3반, 4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야 지금 초중고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죠.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없다면 아마 이 느낌이 뭐라고 진짜 이런 느낌일 거예요. 2반, 3반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리고 그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이런 게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과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수 자체가 줄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감정적 경험을 해보는 아이들도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의 승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과제로, 우리도 어렵지만, 어, 젊은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어려운 과제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수록 이 공감적 경청을 잘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면 이걸 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374페이지. 공감적으로 경청할 때, 절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렇게 내가 상대에게 그의 절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착수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의 절대적인 욕구, 심리적 공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그와 도모하고 착수하고 진행을 했다. 예를 들어, 그건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돌았다 이 말이죠. 내가 그에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적용이 돼서 그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이해받고 싶은 본능이 내 말고 상대가, 그죠? 나 말고 내가 상대에게 공감적 경청을 했어. 그러면 사람 모두가 이해받고 싶어 한댔죠. 인정받고 싶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공감적 경청을 해줬으니 상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받은 느낌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일이 올바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일을 진행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와 나는 무엇을 했다? 어,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대화 나눴고 분명히 일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눴지만 그것은 안고 빠진 붕어빵 같이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없죠. 그런 느낌. 우리가 하긴 다 했지. 하긴 다 했지만 그냥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서로가 만족감도 크지 않아요. 하긴 다 했어. 이런 느낌 아시겠죠? 할 건 다 했는데 이런 거.
이런 느낌. 다 그런 거지 뭐. 뭐 굉장히 기쁘다든지 뭔가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 때 살아가는 현대인들, 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시간은 다 채워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뭔가 가슴에 허무함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기쁨이 그렇게 뭐 넘쳐나지 않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 이제 이건 거죠. 쉽게 말하면. 자, 375페이지. 당신이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느끼는 거. 당신이, 어, 내가, 당신의 어떤 그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느끼면, 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동산 맞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속을 끓였던 어떤 고객인 거예요. 고객.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이니까 여기랑도 컨택을 하고 저기랑도 컨택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대상자 중에, 그러니까 초이스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딴에는 엄청 애를 썼는데 뭔가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결정이 나지 않는. 왜? 이 주문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우리 사업자들도 생각해봐요.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 사람한테 알렸는데 이 사람 아메이 사업을 할 마음이 있어. 있다니까요.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나랑도 컨택을 하고 또 다른 아메이 사업자랑도 컨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도 컨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뭔가 오늘 이 사람이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날 이 사람이 엄청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한테 엄청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그가 굉장히 많은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과 몇 번의 미팅을 하고 일을 진행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생각을 해봤나? 느껴봤나? 고민을 해봤나? 어, 내 입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어필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그가 된다. 유체이탈해서 내가 유체이탈해서 그의 신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된댔죠.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쭉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느낌을, 어,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이, 이 앞에 몇 번을 만나서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술술술술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랑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는 거, 자, 우리가 나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호 의존적 생산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내가 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가 나에게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공감적 경청을 하려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인관계 생산 능력, 즉 높은 장고의 감정은행을 가질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376페이지.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그 공감적 경청을 상대와 내가 만들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에게 아닌 나에게 아주 상당한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별표 100개 한번 치보시겠어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나에게 먼저 필요할까? 내가 그냥 나란 사람을 유체이탈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그냥 들어간다 라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
우선돼야 된다. 내가 나에 대한 안정감이 되지 못하면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서로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제 겉돌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완전히 엄청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적 경청을 못 해내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더 끄집어내지 못하니 그냥 이렇게 하고 탁 말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필요하다? 상당한 안정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스스로를 열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굉장히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목표,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잘 되어 가고 있어. 이런 안정감, 어떤 가정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면 상처가 없다고 해야 되나? 혹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높아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도의 나의 찌질함은 괜찮아. 이게 된다든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야 실제 공감적 경청을 트라이 할 수 있고 그쵸? 그래야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376페이지 요거 간단하니까 요까지만 할게요.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엄청 좋은 그냥 아주 쉬운 예시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근데 굉장히 올바른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올바르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진단을 신뢰하지 않는 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또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진단에 동그라미 치고 처방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뭔가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진단하는 모습. 그쵸? 진단하는 모습. 예를 들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음식점들이 오픈 주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켰어. 오픈 주방이야. 오픈 주방입니다. 내가 짜장면을 시켰어. 근데 요리사가 뭐 짜장면을 만드는데 뭐 막 너무 지저분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다 머리도 근질렀다가 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짜장면 만들어. 그 진단 과정을 내가 다 봤어. 그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내가 다 봤어. 여러분 그 짜장면 나왔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그 얘기예요. 안 먹겠죠?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뭐 고기 빗다가 뭐 반죽을 손을 그냥 맨손으로 넣었다가 예를 들면 그렇게 했어. 그 여러분 그 짜장면 먹겠어요? 뻔히 다 봤는데 못 먹죠. 못 먹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짬뽕을 시켰어. 근데 갑자기 앞사람이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을 집어넣어서 내 짬뽕을 만들고 있어. 예를 들어 황당하지만 그럼 여러분 그 짬뽕 먹겠어요? 안 먹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진단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진단 그 사람이 나를 당신은 이렇군요 저렇군요 진단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냐 그 처방을 믿고 진행할 수가 있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단이 너무나 내가 신뢰가 되니까 공감적 경청을 했다면 너무 깊이 신뢰가 되고 그 자체로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가 나에게 제시하는 의도하는 모든 것들이 처방이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술술술술 잘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티븐 코비가 자기 애가 막 토를 하고 막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애가 열이 몇 도가 나고 설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러면 이런 약을 처방해 드리겠다. 한번 애한테 먹여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까 잠깐만, 이 의사가 우리 애를 보지 못한 상태니까 이 의사가 우리 애가 2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라는 것을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 내가 무엇을 얘기를 안 해줬는지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민합니까? 고민해요? 안 하죠.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있는 애가 생후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대로 먹여도 되냐?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처방을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378페이지. 겨우 2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즉시 다른 처방을 내려드리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그와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대가 나에게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 혹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어떤 얘기를 그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길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서로 너무나 노력했지만 엉뚱한 거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승패 또는 패승 또는 패패. 결국 패패가 되는 거니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승승이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승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도 나에게 나도 그에게 근데 내가 먼저 이거예요. 나도 내가 그와 뭔가 일이 잘 되어 가려고 하면요. 그도 나에게 공감적 경청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공감적 경청을 불러일으키면요. 상대는 나에게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덤벼든다는 표현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덤벼드는 자세, 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의 입장에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의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돋는다는 거 알겠어요? 우리 노래방 가면 살리고 있죠.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 가면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싹 꺼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때 느껴지죠. 서로 계속 더 깊은 단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 근데 그게 없어. 그럼 분위기를 살려야 되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덤벼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왜? 그게 되어야 승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승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먼저 덤벼들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상대는 내가 올바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처방 과정이 상대가 신뢰가 되었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내리는 그 처방 과정이 상대가 나에게 신뢰가 되었을 때 상대는 어떻게 한다고? 그 처방 결론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한테 갔는데 딱 보니까 당신 감기네. 감기 약 드릴게요. 한마디 물어보도 안 해. 지금 독감 유행이니까 지금 딱 보이 독감이네. 독감 이렇게 하면 저 새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충분히 알고 있어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의사가 독감 맞아. 이해되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떤 대화를 안 나눠도 저 사람 문제가 뭔지 내가 충분히 안다고요. 그렇지만 그 진단 과정을 상대가 느끼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딱 상담한다고 앉아보니까 알겠어 뭔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쳤다 하겠지만 한 3마디만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진짜. 아, 이 사람이 이 부분이 힘들고 고민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가 나의 처방 과정이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걸 내가 그 과정이라는 것을 억지로라도 가져가서 상대가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상대가 느끼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좀 그래야 우리가 내린 솔루션에도 상대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상대에게 가장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도 그 상대가 그것을 집으로 우리 상담을 진짜 완벽하게 해줬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진짜 맞게끔 해줘도 그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또 제자리.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그에게 내가 오늘 숙제 드릴게. 나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상자도 상관없어요. 자식이어도 좋고 남편이어도 좋고 부모님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같은 우리 ABO 사업자여도 좋고 소비자여도 좋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정말 나는 그에게 공감적 경청을 여러분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공감적 경청을 했어. 우리 지금 그걸 이제 실습했어. 그러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뭘 느낀다고요? 치유를 느낀다고. 치유.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어떻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서 공감적 경청을 얻었다. 치유된 심리적 산소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카톡에 바로 답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과 다른 패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한 분을 선택하셔가지고 공감적 경청을 매일 한 분씩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분씩. 다른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럼 우리가 토일 빼고 월화수목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5명 공감적 경청을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훈련이 되겠죠. 훈련돼야 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것은 훈련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는요. 정말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너무나 공감적 경청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공감적 경청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느끼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 그래서 3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토목 엔지니어는 교량을 설계하기 전에 거기에 적용하는 힘의 압력을 이해하려고 하고 훌륭한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학급의 수준을 평가하고 영리한 학생은 응용하기 전에 이해부터 한다. 훌륭한 부모는 아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별표 100개 훌륭한 판단을 위한 훌륭한 판단 별표 100개 훌륭한 판단을 위한 열쇠는 별표 100개 이해하는 것이다. 훌륭한 판단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훌륭한 판단 하고 싶잖아요. 훌륭한 판단. 정확한 판단. 완벽한 판단.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해라는 거예요. 그 열쇠는. 판단부터 하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평생 쓰세요. 평생. 평생이란 단어를 꼭 쓰세요. 평생. 자, 그래서 이 4가지 자선적인 것과 이거는 제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어쨌든 또 그 불금이니까 하나만 미션을 꼭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379페이지 4가지 자서전적 반응. 이건 뭐냐면 자서전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타일대로 필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냐면 아미하는 사람들이 깔때기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아메를 하지 않은 일반인은 아메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깔때기로 봐요. A로 시작해도 아메로 끝나고 B로 시작해도 아메로 끝나고 C 그러니까 A 교육 얘기해도 아메로 끝나고 어디 아픈 거 얘기해도 아메로 끝나고 뭐 돈 좀 벌고 싶다 해도 아메로 끝나고 뭐 어디를 건드려도 아메로 끝나는 게 이제 우리가 깔때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자서전적 반응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서전적 반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로 시작해도 결론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전형적으로 자서전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서전적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 지금 아침 미팅에서 다 읽어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예시가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옆에 코멘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379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냐면 300, 길거든요 이게. 392페이지 이 챕터까지. 그죠? 이해와 지각 앞까지 좀 장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쓰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쓰냐면 다 쓸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아이와 아빠가 얘기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좋아요.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무 일도 없어요.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니?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너 주말 계획은 뭐니? 잘 모르겠어요. 하숙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단답 형태다.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이든 누구든 그냥 내가 대화를 시도했는데 단답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뻘쭘해지잖아. 그 다음부터 어찌해야 될지 이런 거. 그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만 나하고 안 친해서.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자서전적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깔때기를 해서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깔때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대화가 단답형이 돼요. 풍요롭지 않고 풍요롭지 않고 풍부하지 않고 아주 단답형. 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가랑 단답형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말에 내가 단답형으로 하고 있어. 내가. 그럼 나는 그 사람을요. 저 사람은 얘기해 봤자 결론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인 경우 남편이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말하면 뭐하노?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 자서전적 반응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메로 깔때기로 표현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린 진짜인데 그죠? 마음이 아프긴 하나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 이 느낌. 우리 절대로 비즈니스 할 때요. 이 느낌을 상대에게 주면 안 돼요. 쟤는 답이 정해져 있어. 이거 트리플 X 절대 비즈니스 안 됩니다. 자서전적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게 또 옆에 나오고 아빠 야 요즘 지쳤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한 3번만 적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 이거 진짜 필사하면서 쓰니까 완전히 느낌이 오네. 이 느낌까지 여러분이 받아서 월요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저 정답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 어떻게? 내가 필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를 느끼셨다.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근데 이걸 필사를 해도 내가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필사 더 하세요. 3번 갖고 안 돼요. 어머 어떡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필사하기. 그죠? 그리고 우리 월요일 날 만나기.